네, 구수한 우리말로 풀어보는 시사 한마당 백금열의 뉴스 못하못하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예. 저희가 100회를 맞았다는 소식 들으셨죠? 방금 들었는데요. 네. 그 독서 100편 의자연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책을 100번 읽으면 뜻이 저절로 드러난다. 네. 이걸 살짝 바꾸면 시청 100회면 민의현이라, 국민들이 이 빛나도를 100번 시청하면 국민의 뜻이 저절로 실현된다.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에 선생님의 어떤 노력도 굉장히 컸잖아요. 뭐 잘 보시면 일백백자 아래 네. 흰백자가 들어있어요. 네. 저는 여기 끼는 게 운명인가 봐요. 맞습니다. 빛나도와 운명을 함께하고 계시는 백금열 선생님, 첫 번째 소식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지난 6일 목요일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광주를 방문하고 국립 5.18 묘지를 이제 참배하려고 했는데 네. 시민들이 이제 막아서서 맞아요. 못 들어갔죠. 그때 장동혁 대표한테 여기를 왜 오냐 물었더니 국민의힘의 서진 정책이다. 뭐 호남 끌어안기다. 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내란 세력이 지난 12.3 그 계엄 내란으로 제2의 5.18을 획책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제2의 5.18을 정당하다고 옹호하면서 윤석열 면회하고 계속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쪽으로는 또 여기 와가지고 망월동 참배하고 학살 피해자들을 뭐 끌어안겠다고요? 이게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횡설수설입니다. 그러니까 서진 정책이니 호남 끌어안기니 하는 거는 사실은 본심이 아니죠. 그건 뭐냐? 광주에 왜 왔느냐? 코스피는 올라가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내려가고 장동혁 대표가 조선 팔도에 골고루 사둔 아파트, 단독주택, 땅 등 이 부동산 투기 또 발각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동혁 판사, 광주지법에서 판사하셨죠. 근데 퇴임 바로 전날 범죄자를 보석으로 풀어줬는데 그 뒤로는 1억 5천만 원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부정비리가 지금 드러나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막을 재간은 없고 그래서 고육계를 쓴 거 아니냐 하는 여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삼국지에서 보면 황계라는 장군이 일부러 매를 맞고는 조조 군대를 속인 그 고육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지난 노태우 독재 정권 시절에 정원식이라는 국무총리가 있었습니다. 이자가 그러니까 1,500명의 전교조 선생님들을 해직 잘라버린 그 주범이에요. 그리고 91년도에 계속 폭력으로서 민주주의를 외치는 시민들을 탄압을 했죠. 그래서 그 강경대 열사, 김규정 열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맞아 죽고 밟혀 죽고 질식사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분노한 국민들이 분신으로 이렇게 저항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 분신 정국이 이어져 가지고 민심이 이제 들끓었는데 1991년 6월 3일에 이 정원식 총리가 외국어대에 강의한답시고 들어가요. 가니까 분노한 학생들이 달걀하고 계란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사진이죠. 저자가 정원식 예. 총리입니다. 제목을 보시면 네. 집단 폭행당해 그래요. 조선일보가 기다렸다는 듯이 집단 폭행으로 학생들을 교수를 폭행한 폐륜 집단으로 몰아갑니다. 네. 결국 그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의 전신인 그 민자당이 승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원식 총리의 고육계가 아니었냐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도 그 91년 거를 생각하고 고육계를 써서 자기도 달걀 계란 좀 맞으면 이 각종 비리, 부정부패, 내란 이런 걸 국민들이 잊을 수 있겠다 싶은 거 아니냐. 하지만 국민들이 그런 얕은 꾀에 넘어가겠소? 택도 없는 꿈입니다. 그런 꿈 일찍 깨시기 바랍니다. 너무 얕은 수였고요. 네. 사실 진심은 통하는 건데 그렇죠. 전혀 그런 행보를 보이지 않았으면서 갑자기 광주에 와서 참배를 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국민들을 바보로 하셨나 봅니다. 국민들이 한 수 더 위인데. 그럼요. 네.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지금 특검이 이제 내란에 대해서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란과 계엄의 진실이 지금 서서히 윤곽, 지금 어렴풋하게 윤곽만 드러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내란 언제부터 준비하고 계획했는가가 지금 서서히 드러났는데 먼저 노상원 이자는 여군 성추행해가지고 불명예 전역한 전 정보사령관이죠. 이 노상원의 수천 메모를 보니까 재작년인 2023년 10월 무렵부터 내란을 계획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세력의 말을 잘 들을 만한 자들만 진급을 시켜서 군 고위 장성을 맡게 하고 이들을 동원해서 이제 내란을 일으킨 거죠. 그리고
윤석열의 충암고 후배인 전 방첩사령관 여인영이 휴대폰에 메모해 놓은 것이 이번에 이제 또 드러났는데, 거기 보면 계엄 몇 달 전에 일부러 북한의 자존심을 건드리기로 합니다. 그래서 뭐 평양, 원산 갈마지구의 그 외국인 관광지,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김정은 휴양소, 이런 데로 드론을 보내서 저강도 드론 분쟁을 계속하게 한다.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게 한다. 전쟁이 일어나면 계엄을 선포하고 계엄 핑계로 국민을 학살하려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12.3 내란은 윤석열이 술 먹고 술김에 즉흥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게 아니고 최소한 재작년 10월부터 준비하고 계획했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네. 계엄이, 내란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법부 내란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내란범들을 구속 수사하려 했는데 구속 신청할 때마다 길목마다 막아서서 지금 구속을 못하게 하는 조이대 픽의 영장 전담 판사들 이름 부르겠습니다. 박정호, 이정재, 정재욱 판사.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윤석열을 석방시키고 지금 국사범 재판을 뭐 놀이판 MC 보듯 웃으면서 그냥 이른바 개판으로 만들고 있는 조이대 픽의 지귀현 판사 등 이런 사람들이 사법부 내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여론이죠. 그러니까 내란 세력이 국회, 검찰, 행정부, 사법부 가리지 않고 넓게 포진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명심히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저희 오픈 채팅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분노하면서 네.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끝까지 저희가 눈 크게 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어떤 건가요? 예, 광주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그 모 동네가 있죠. 근데 네네. 거기에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등 약 200여 명이 다니는 학원이 있는데 이 학원 다니는 학생 중에 일부는요. 학교 들어간다고 입학을 해놓고 학교에 정만 두고 학교는 안 다니고 오. 학원을 다니면서 하루 내내 수업을 듣고 있다고. 학교를 안 가고요? 네네. 예. 정만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도 되냐 물으니까 그 학원에서 말하기를 유학을 준비 중인 학생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댁들 말 들으면 유치원생, 초등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벌써 깨달아서 자신의 진로, 전공을 뭐 할지를 벌써 생각을 하고 어느 대학으로 유학할지까지 정하고 지금 공부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유치원생이요? 애기 양반들아. 유학이란 게 뭡니까? 국내에서 공부하기 어려운 거. 그래서 그런 거 있을 때 우리보다 수준 높은 데 가서 공부하고 오는 게 유학이지. 거기 외국 가가지고 학력, 경력 만들어서 대학 갈 때 그저 인서울 하는 게 그게 유학입니까? 돈 갖고 장난하는 거죠. 더 가관인 것은요. 교육청이 이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감시해야 되는 게 네. 교육청의 역할이잖아요. 그 물었더니 네. 현행법으로는 어찌 할 수가 없었다 그래요. 아니 설사 현행법으로 처벌을 못하더라도 그러지 마시라고. 일파가 만파 된다고 도미노 하나 자빠지면 모두 다 쓰러진다고 학부모들에게 학원업자들에게 말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감님 이번에 보니까 근 200장 펼침막 크게 만들어서 이름 대문짝만하게 내걸고 거기다 뭐라고 썼습니까?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쓰셨더만요. 근데 이 학원 다니는 학생들은 포기하는 겁니까? 그리고요 교육이란 말은요 거기다 쓰는 게 아닙니다. 자, 교육은 저 맹자라는 책에 처음 나와요. 군자 삼랑 얘기하면서 득천하 영재의 교육지라 해서 교육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가르칠 교자 보십시오. 왼쪽이 효도 효자입니다. 예. 오른쪽이 히트 때린다는 뜻의 칠복자예요. 회초리를 때려서라도 부모에게 효도하게 만드는 거 그게 교육이에요. 부모에게 효도하면 형제간에 우애할 테고 이웃간에 화합할 테고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육자도 봐보십시오. 기를 육자를 보시면 아래가 이게 이 고기 육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건강한 육체,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드는 거잖아요. 학생들 몸 건강하게 만드는 게 그게 교육이지. 그 닭도 아니고 닭장 같은 데다가 집어넣어서 닭 모이 먹이듯 지식만 그냥 주입하는 게 그게 교육이랍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그 조선시대 국립대학이 있죠. 네. 거기가 바로 성균관 아닙니까? 지금은 이제 성균관 대학교가 있는데 성균관의 본관 건물 이름이 명륜당입니다. 해석하면 윤리를 밝히는 집이란 뜻이에요. 조선시대 국립대학의 최종 교육 목표가
인륜을 아는 사람 만드는 거예요. 도덕, 에티켓을 아는 사람 만드는 게 그게 교육이지 인서울 하는 게 교육 아닙니다. 우리 그러지 맙시다. 요즘에 그 아동학대라는 말이 유행하던데 선생님이 잘못한 학생 나무라는 게 아동학대가 아니고 애기들 거기다 가둬두고 하루 내에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거의 아동학대입니다. 얼른 법 바꿔가지고 아동학대 못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뭔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교육이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공부가 뭔지 이런 걸 다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사람 만드는 게 교육이죠. 그리고 문제는 이런 몇몇 이런 분위기 때문에 전체 분위기가 흐려진다는 게 그렇죠. 다른 친구들도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좀 이게 개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빛나는 나의 도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